헌신의 그림자, 내 사랑은 독이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위해 잠을 포기하고 밥을 굶고 꿈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을 서서히 조여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지아는 평생을 오직 하나뿐인 동생을 위해 살았어요. 새벽 공장의 기름 냄새도, 굳은 살 박힌 손도, 텅 빈 밥그릇도,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한마디가 그녀의 세상을 산산조각 냈어요. 과연 사랑과 집착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헌신은 어느 순간부터 상처가 되는 걸까요? 오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지아와 나무진, 두 남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게요. 혹시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내 숨통을 조여오는 족쇄가 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던 모든 희생과 헌신이 말이죠. 예상치 못한 형태로 변질되어 결국엔 사랑하는 사람과 나 자신 모두를 서서히 질식시키는 차갑고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평생을 오직 한 사람,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헌신했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그의 비난과 냉대 속에서 처절하게 무너져버린 이지아 씨의 너무나도 아프고 잔인한 사연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색깔을 자기 스케치북 안에 고스란히 담아낼 듯 반짝이던 그 눈빛은 가난이라는 거대하고 무거운 먹구름 아래에서 안타깝게도 점차 흐려져 갔어요. 마치 맑은 연못에 탁한 흙탕물이 스며들듯이 말이에요. 미술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지아 씨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이곤 했어요.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것만이 유일한 행복이었는데 이제 그 행복조차 사치로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 쿵쾅거리는 망치 소리, 그리고 기름때와 쇳가루가 뒤섞인 역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온몸을 끈적하게 감쌌죠. 작업장 안의 공기는 늘 뿌옇고 탁해서 숨쉬기조차 버거웠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깊숙이 차가운 쇳가루가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오랜 시간 기계 부품을 만지고 조립하느라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고 손톱 밑은 지워지지 않는 새까만 기름때로 가득했어요. 저릿하게 아파오는 손목과 쑤시는 허리를 애써 무시하며 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숨 막히게 느껴지는 그 숨 쉴 틈 없는 시간 속에서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하고도 간절한 희망은 바로 하나뿐인 동생, 우진이었어요. 지아 씨는 언젠가 우진이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끊어내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 찬란하게 빛날 것을 상상하곤 했어요. 자신은 이렇게 힘들어도 괜찮다고, 우진이만 잘 되면 된다고 매일같이 가슴속으로 되뇌었답니다. 우진아, 오늘 저녁은 누나가 특별히 네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찜이랑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어묵볶음 해놨어요. 뜨거울 때 많이 먹어둬야 해요. 지아 씨는 식탁 위에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내려다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빨갛게 윤기 도는 김치찜과 간장 양념에 잘 버무려진 어묵볶음이 낡은 식탁 위에서도 제법 먹음직스러워 보였죠. 하루 종일 공장에서 땀 흘리며 힘들었던 피로가 우진이가 맛있게 먹을 모습을 상상하니 순간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홍조가 돌았답니다. 하지만 지아 씨의 앞에는 텅 빈 밥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벌써 몇 시간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배고픔보다 우진이를 먼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답니다. 그녀는 우진이의 얼굴을 살폈어요. 혹시라도 공부하느라 기운이 없는 건 아닌지, 행여나 지쳐 보이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이에요. 고마워요, 누나. 와, 김치찜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우진 씨는 식탁에 놓인 김치찜을 보자마자 순간 환하게 웃었어요.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김치찜 냄새가 그의 코끝을 간지럽혔고 침샘을 자극했죠. 하지만 이내 누나의 마르고 야윈 얼굴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고 그의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게 굳어버렸어요. 누나의 앞에 놓인 텅 빈 밥그릇을 보자마자 그의 가슴 한편이 쿵 하고 무겁게 내려앉았답니다. 따뜻한 음식을 앞에 두고도 숟가락을 드는 것이 망설여지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누나는 또 밥도 안 먹고 일만 했어요? 얼굴이 또 반쪽이 됐잖아요. 요즘 더 마른 것 같아요.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정말. 우진 씨의 걱정스러운 말에 지아 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는 피곤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따뜻하고 깊어 보였답니다. 걱정해주는구나, 우리 우진이. 누나는 괜찮아요.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그 찰나의 따뜻함도 잠시 지아 씨의 시선은 금세 식탁 한편에 놓인 우진 씨의 문제집으로 향했어요. 피로가 가득 서린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간절함과 함께 희망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답니다. 우진 씨의 책상 위에는 명문대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두꺼운 문제집들이 마치 작은 산처럼 위압적으로 쌓여 있었어요. 영어, 수학, 국어, 탐구 영역까지 종류별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죠. 새하얀 종이와 선명한 인쇄가 누나의 낡은 작업복과 묘하게 대비되었답니다. 누나의 희생을 그가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누나가 매일 새벽 일찍 나가 밤늦게까지 기름 냄새 가득한 공장에서 고된 몸으로 일하는 이유가 오직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우진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문득 그 문제집들이 자신을 짓누르는 거대하고 숨 막히는 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누나의 땀과 희생이 스며 있는 것 같아서 마치 뜨거운 납덩이를 가슴에 얹어놓은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죠. 숨쉬기조차 힘든 묵직한 압박감이었어요. 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답답함과 함께 누나를 향한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 뒤엉켜 들었어요. 내가 이걸 다 못 해내면 어쩌지? 누나의 희생이 헛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누나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나를 뒷바라지하는 건데. 우진 씨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누나의 그 한없이 따뜻하고 헌신적인 눈빛이 오히려 자신을 옥죄는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었을까요? 사랑과 기대가 뒤섞인 그 시선이 때로는 차가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콕콕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진 씨는 쉽사리 잠들지 못했어요. 낡은 방 안은 싸늘했지만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죠. 그는 몇 번이고 뒤척이며 이불을 걷어찼다가 다시 덮었답니다. 창밖에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가 그의 뒤척이는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답니다. 누나는 벌써 잠이 들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고된 하루의 잔재 속에서 뒤척이고 있을까요? 우진 씨는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누나의 희생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만이 가득했어요. 침대 시트를 움켜쥔 그의 손가락에는 힘줄이 팽팽하게 솟아올랐답니다. 잠 못 드는 밤은 길게 이어졌어요. 몇 달이 흘러 여름의 끝자락이 가을로 물들어가는 어느 맑은 오후였어요. 오래된 아파트의 작은 거실에는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 하나하나를 빛나게 했어요. 지아의 손에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도 쥐고 있는 듯 조금은 구겨진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봉투를 개봉하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벅찬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내 봉투 속에서 합격 통지서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종이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그녀의 눈동자는 활자 하나하나를 좇으며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나무진, 명문대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을 때 지아의 가슴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어요. 마치 오랜 시간 어둠 속을 헤매던 그녀에게 드디어 빛이 찾아온 듯 했답니다. 그 두 글자는 그녀가 감내했던 모든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고의 보상처럼 눈부시게 빛나 보였어요. 지아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기쁨이 담긴 듯 더할 나위 없이 환하고 해맑은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웃음과 함께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랜 갈증 끝에 찾아온 행복의 눈물이었답니다. 입가에 걸린 미소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멈출 줄 몰랐어요. 그때 우진이가 막 학원에서 돌아왔는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에서 들어오는 그의 발걸음 소리가 그녀에게는 천사의 발걸음처럼 들렸어요. 우진이가 거실 문턱을 넘어섰을 때 지아는 망설임 없이 그에게 달려갔어요. 우진아, 봤어? 봤냐고? 이걸 좀 봐봐. 네가 해냈어. 정말 네가 해냈다고? 우리 우진이가 해냈어. 누나가 그동안 힘들었던 거, 새벽까지 아르바이트하고 잠도 못 자고 공부 가르쳤던 거, 그런 거 하나도 기억 안 나.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 이제 정말 우리 앞에 빛이 보일 거야. 햇살 가득한 날들만 있을 거야. 우리 우진이 최고다. 정말 최고야.
지아는 우진을 부둥켜 안고 감격에 젖어 흐느꼈어요. 그녀의 몸에서는 희미하게 비누향과 함께 오랜 피로가 섞인 듯한 냄새가 났어요. 자, 오히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지아의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의 미묘한 표정을 알아채지 못한 걸까요? 우진은 누나의 품 안에서 꼼짝없이 안겨 있었어요. 그의 입술은 옅게 경련했고 시선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의 눈동자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듯 보였답니다. 내가 해냈다고.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건가? 우진의 마음속에서는 씁쓸한 질문이 메아리쳤어요. 그는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씁쓸함과 무거운 책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답니다. 그에게는 이 합격이 자유로 가는 문이 아니라 더 거대한 기대와 압박의 시작처럼 느껴졌거든요. 누나의 뜨거운 포옹이 마치 무거운 족쇄처럼 그의 어깨를 짓눌렀어요. 그의 승리는 마치 누나가 오랫동안 공들여 만든 하나의 조각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은 그저 그녀의 헌신으로 빚어진 결과물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답니다. 대학 입학 후에도 지아의 헌신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집요하고 세밀해졌죠. 그녀는 우진의 모든 스케줄을 손수 확인했어요. 강의 시간표는 물론 공강 시간, 동아리 활동까지 마치 자신의 스케줄처럼 꿰고 있었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우진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매 끼니 직접 도시락을 싸주며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갔어요.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에서는 참기름과 계란의 고소한 냄새가 폴폴 풍겼어요. 심지어 우진이 친구들과 약속이라도 잡을라 치면 지아의 눈빛에는 서운함과 걱정이 뒤섞인 미묘한 표정이 스치곤 했어요. 그녀의 미간에는 금세 작은 주름이 잡혔고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배어 있었답니다. 우진아, 그 친구는 어떤 애야? 나이는? 부모님은 뭐 하셔? 공부에는 지장 없는 애들하고 어울려야지. 괜히 어울려 다니다가 성적이라도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겨우 어렵게 들어간 학교인데 혹시라도 안 좋은 일 생길까봐 누나는 잠도 안 와. 누나 생각 좀 해줘. 지아의 말은 우진의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그녀의 걱정은 마치 투명한 그물처럼 우진의 주변을 겹겹이 에워싸는 것 같았답니다. 우진은 점점 더 숨 막히는 압박감을 느꼈어요. 그는 책상에 앉아 펜을 꾹 쥔 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누나, 제발 좀. 나도 다 알아서 해. 내가 애도 아니고 이제 성인이야. 나도 내 인생 좀 살게 해줘. 누나가 이렇게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고. 우진의 목소리에는 날선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불만이 여과 없이 드러났어요. 그는 무심코 내뱉은 말에 누나가 상처받을까봐 순간 움찔했지만 이미 튀어나온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답니다. 누나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헌신이 이제는 견디기 힘든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누나가 원하는 모범생 우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매일 시달렸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캠퍼스를 누비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지요. 마음속 깊이 자유를 꿈꾸는 그의 내면은 서서히 병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그의 주머니 속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진동했어요. 화면에는 누나라는 발신자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지요. 우진은 애써 그 전화를 외면하며 학교 도서관 구석에 숨어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쿵쾅거렸고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어요. 어두워진 도서관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는 그 작은 불빛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자유를 갈망했답니다. 새내기 대학생이 된 우진은 캠퍼스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의 그 벅찬 설렘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초록빛 잔디밭 위를 거니는 선배들의 자유로운 모습이나 낡은 벽돌 건물에서 흘러나오는 활기찬 토론 소리가 그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죠.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설렘의 뒤편에는 늘 누나, 지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고 그는 느꼈어요. 강의가 끝나고 새로운 친구들이 우진아, 우리 같이 전공 탐색 동아리 설명회 가볼래? 하고 밝게 제안했을 때 우진은 순간 혹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곧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누나의 날카로운 눈빛과 걱정 어린 목소리였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누나, 누나 괜찮으면 말이에요. 나 혹시 공대 공부 말고 인문학 쪽에도 좀 관심이 생겨서 말인데 혹시 교양으로 몇 개 들어봤는데 진짜 재미있더라고요. 생각보다 훨씬요.
우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녁 식사를 막 마친 후였는데 거실 탁자에 앉아 어설프게 펼쳐놓은 전공 서적을 핑계 삼아 겨우 용기를 낸 거였죠. 지아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물이 흐르는 소리를 멈추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우진을 쳐다봤어요. 그 순간 우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누나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지는 것을 보고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답니다.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진아? 네가 얼마나 힘들게 그 명문대 공대에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딴소리야? 누나가 너 이 대학 보내려고 진짜 얼마나 밤낮으로 고생했는지 벌써 잊어버린 거야? 누나 기억에 내가 과외비 벌겠다고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이나 뛰고 잠까지 줄여가면서 너 기출문제집 구해주고 그랬잖아. 정신 똑바로 차려, 우진아.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니야. 지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더 낮고 단호했다고 해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져서 우진은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어 버린 듯 입술을 꾹 다물었답니다. 누나의 눈에는 오직 명문대 공대생 남우진이라는 타이틀만이 선명하게 박혀 있는 듯 보였어요. 그녀는 우진이 자신만의 세계를 자유롭게 탐험하거나 조금이라도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한 철창 안에 갇힌 새처럼 우진의 모든 활동은 지아의 시선 아래 놓여 있었죠. 동아리 활동을 할 때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때도, 심지어 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수강할지 선택할 때조차도 그녀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그는 느꼈어요. 너 요즘 동아리 활동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혹시 그 친구랑 너무 어울리는 거 아니야? 전에 누나가 분명히 말했잖아. 너무 노는 애들이랑만 다니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라고. 어느 날 저녁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과일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그녀의 손에 들린 포도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고 그는 느꼈답니다. 지아는 우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자신만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우진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이 우진의 밝은 미래를 위한 희생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우진에게는 그 헌신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손길이 이제는 자신을 서서히 갉아먹는 차가운 독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때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누나의 눈빛이 이제는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시선으로 변해버렸다고 그는 생각했답니다.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높고 두텁게 쌓여만 갔고 우진은 숨 막히는 집안의 공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누나의 시선을 피해 밤늦게까지 밖을 서성이다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돌덩이가 박힌 듯 답답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다고 그는 느꼈어요. 그는 캠퍼스의 자유로움을 꿈꿨지만 현실은 족쇄와 같았다고 그는 한숨을 쉬었답니다. 어느 날 밤, 늦은 시각이었어요. 아파트 복도에는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고요. 지아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에 우진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의 방 안에서는 퀴퀴한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확 끼쳐왔어요. 책상 위에는 정리가 전혀 안 된 차에 각종 서류와 게임 잡지들이 마구잡이로 널브러져 있었고요. 지아는 한숨을 작게 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의 과제물들 사이를 살폈어요. 눈에 들어온 것은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막상 눈으로 확인하니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붉은 글씨로 가득한 처참한 성적표가 눈에 확 들어왔고 그 옆에는 알록달록한 표지의 최신 게임 잡지들이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쌓여 있었어요. 순간 지아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고 입술은 꾹 타물렸죠. 그녀의 손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려왔어요. 애써 감추려 해도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남우진, 너 이게 뭐야? 갑자기 들려오는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차갑게 느껴졌어요. 눈앞의 숫자들이 마치 칼날처럼 가슴을 찔러오는 것 같았죠. 성적표가 왜 이래? 이 게임 잡지들은 또 뭐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어요. 마음속에서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쏟아부었던 모든 시간과 노력, 희생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뛰어가며 밤낮 없이 일했던 나날들이 맛있는 음식 한 번 제대로 못 사 먹고 참고 참았던 기억들이 말이에요. 누나가 너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에 목이 메었어요.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면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그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 순간 문간에 서 있던 우진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짜증과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지아를 노려봤어요. 억눌렸던 감정이 마치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기 직전의 폭풍 같았어요. 그의 눈은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충혈되었고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굳게 담은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어깨는 미세하게 경련하는 것처럼 흔들려 왔어요. 우진은 한 발짝 성큼 다가서더니 마치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짐승처럼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그만해, 누나.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우진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격앙된 울부짖음이었어요. 그의 목에는 핏줄이 붉어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어요. 그는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더니 마치 온몸의 기운을 다 짜내듯이 외쳤어요. 누나 때문에 내 인생이 더 힘들다고.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뜨면서 지아를 향해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숨이 턱턱 막혀서 살 수가 없었어요. 매 순간, 매 숨 쉬는 순간마다 누나의 기대와 희생이라는 무게에 짓눌리는 것 같았어요. 누나의 그 헌신이 나한테는 그냥 숨 막히는 족쇄였어. 그는 가슴을 움켜쥐는 신용을 했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는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쇠사슬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내가 뭘 하든 뭘 원하든 누나는 늘 누나 생각만 했잖아. 자신의 꿈과 열정은 늘 누나의 기준으로 재단되고 평가받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누나의 사랑은 나한테 독이었다고. 이 말은 우진의 입에서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해 튀어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우진의 비수 같은 외마디에 지아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 충격으로 지아는 휘청이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차가움이 밀려왔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고 생기 없이 흔들리는 눈동자는 우진의 모습이 흐릿하게 비쳤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정적 속에서 지아는 겨우 숨만 쉬고 있었어요. 우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의 말을 후회하는 듯한, 그러나 이미 뱉어버린 말을 되돌릴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획 돌리더니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어요. 쾅! 아파트 전체가 울리는 듯한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고 그 쿵 하는 둔탁한 소리는 지아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은 지아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두 손은 무릎을 짚고 있었지만 이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귓게는 우진의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누나의 사랑은 나한테 독이었다. 누나의 사랑은 나한테 독이었다. 그 잔인한 말이 메아리처럼 반복되며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수년간의 헌신과 희생이 한순간에 폭력적인 비난으로 변해버린 현실 앞에서 지아는 만견자실했어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았는지, 자신의 모든 사랑이 정말 그에게는 숨 막히는 독이었는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녀는 울부짖으며 자신의 심장을 움켜쥐었지만 그 고통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눈물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녀의 사랑은 정말 독이었을까요? 밤은 길었고 지아의 고통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수년의 시간이 마치 메마른 강물처럼 덧없이 흘러갔어요. 지아의 세상은 우진이 떠나버린 그 순간부터 온통 차갑고 깊은 침묵으로 가득 차 버렸었죠. 텅 비어버린 그의 자리는 그 어떤 달콤한 말이나 분주한 일상으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았고요. 지아는 여전히 낡고 허름한 공장에서 마치 감정 없는 기계 부품처럼 반복적인 작업을 하며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외로움과 형언할 수 없는 후회가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거친 작업복에 기름때가 묻어나는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반짝이던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과거에 싱그럽고 활기 넘치던 이지아는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하는 물음을 수없이 던지곤 했었답니다. 작업장에 쇠 깎는 소음과 기름 냄새는 그녀의 귓가와 코 속을 끊임없이 맴돌며
마치 그녀의 삶을 짓누르는 듯 했었고요. 어느 날 오후 지아는 잠시 쉬는 시간을 맞아 공장 휴게실에 앉아 있었어요. 낡은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는 방금 뽑은 자판기 커피가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고요. 옆 테이블에서는 몇몇 동료들이 나른하게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웅궁거리며 귀에 들어왔어요. 그 나무진 학생 말이야, 우리 공장 사장님 아들 있잖아. 명문대에 갔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건 아닌가 봐.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더라고요. 지아는 그저 멍하니 커피를 휘젓고 있었는데 다음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듣자 하니 말이야, 심각한 우울증에 학업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결국 입원했대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아의 귓께는 마치 마른 하늘에 번개가 내리꽂히는 듯한 충격이 전해졌어요. 우진이? 입원했다고? 그녀의 심장은 순식간에 차가운 얼음에 갇힌 듯 쿵 하고 멎는 것만 같았죠.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의 온기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니야, 설마. 지아는 눈을 크게 뜨며 그 말을 되뇌었지만 이미 그녀의 뇌리에는 그 단어들이 쐐기처럼 박혀버렸어요. 믿기지 않는 소식에 지아의 손에서 힘없이 풀린 컵이 쿵 소리를 내며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흥건히 쏟아졌고 그 검은 물줄기는 마치 지아의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아에게로 향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우진이, 그 이름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가슴이 너무 아파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어요. 정신없이 동료들에게 그리고 아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대로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홀린 사람처럼 밤낮 없이 이곳저곳을 헤매며 우진이 입원한 병원을 필사적으로 찾아다녔어요. 전화기를 붙들고 목소리가 쉬도록 애원하기도 하고 낡은 버스를 타고 무작정 대학병원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었죠. 제발, 제발 아니라고 해줘. 우진아. 그녀의 마음속은 불안감과 죄책감으로 뒤섞여 아우성쳤어요. 내가 그랬어. 내가 우진이를 그렇게 만들었어. 하는 자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어요. 며칠 밤낮을 거의 잠도 자지 못하고 헤맨 끝에 그녀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고 몸은 청은망은 무거워졌어요. 마침내 며칠 후 그녀는 한 대학병원의 복도 끝 창백한 빛이 스며드는 병실 앞에 서게 되었어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복되는 간호사들의 낮은 대화 소리와 함께 환자들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신발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어요. 병실 문에 달린 작은 투명창을 통해 보이는 흐릿한 모습에 지아의 가슴은 마치 누군가에게 강하게 쥐어 짜이는 듯이 조여왔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문을 열자 오래된 경첩이 끽 하고 슬픈 소리를 냈고 병실 안의 풍경은 지아의 숨통을 문자 그대로 꽉 막아버렸어요. 창가 쪽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는 그녀가 알던, 그녀가 사랑했던, 그리고 그녀가 억압했던 우진이가 아니었어요. 앙상하게 마른 팔과 다리가 얇은 병원 이불 아래로 드러나 있었고 창백하다 못해 거의 투명해 보이는 피부 위로 파란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어요. 그의 얼굴은 예전에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뼈대만 남아있는 듯 초췌했었죠. 텅 비어버린 듯한 눈동자는 마치 모든 빛을 잃어버린 밤하늘처럼 깊은 절망을 담고 있었어요. 앙상하게 드러난 손목에는 희미한 상처 자국들이 보였고 그것은 지아의 심장을 찢어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어요. 영혼이 산산조각 나 찢겨나간 듯 초췌한 모습으로 그녀의 사랑스러운 동생이 그녀의 과도한 사랑으로 망가져버린 우진이가 그곳에 누워 있었어요. 우진아. 소리 없는 비명이 그녀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왔어요.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차가운 병실 바닥이 그녀의 무릎에 닿았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아는 그저 충격에 휩싸인 채 밤새도록 잠든 우진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어요. 병실 안은 시계 초침 소리마저 너무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고요. 간간히 저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만이 그 정적을 찢어 놓는 듯 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지만 혹시라도 우진이 깨어날까봐 아니면 누군가 들어와 이 모습을 볼까봐 그녀는 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고요.
그저 흐느낌마저 목구멍에 가둔 채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목이 너무나도 메말라 침을 삼키는 것조차 아프게 느껴졌고요. 밤새도록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더니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내가 과연 뭘 한 걸까? 내가 우진이를 이렇게 만든 걸까? 하는 생각들이 걷잡을 수 없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희미하게 동이 터올 무렵 새벽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병실 안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어요. 그때였어요. 잠시 자리를 비웠던 간호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지아에게는 쿵, 쿵 하고 심장을 울리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답니다. 간호사는 우진의 침대 옆으로 다가와서 전문적인 손길로 그의 팔목에 달린 링거를 확인하고 모니터에 표시된 숫자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어요. 작은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하는 그녀의 태도에서 어쩌면 우진의 상태가 아직 위중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간호사는 지아에게 짧게 눈인사를 건네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조용히 병실을 나갔답니다. 그녀가 떠나고 문이 닫히는 순간 병실 안에는 다시 아까보다 더 깊은 정적이 찾아왔어요. 그 정적은 지아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고요. 간호사가 나가는 순간 지아의 시선이 문득 우진의 침대 옆 협탁 위에 무심하게 놓인 낡은 노트에 멈췄어요. 얼핏 보기에도 손때가 많이 묻어 있었고요.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랜 표지가 오래된 일기장처럼 보였답니다. 왠지 모르게 그 노트에서 우진의 흔적이 느껴지는 듯 했어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지아의 손이 저도 모르게 노트 쪽으로 천천히 뻗어나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허공에서 멈칫거렸어요. 이건 우진이의 사적인 물건이잖아. 이걸 보는 게 옳은 일일까? 타인의 사적인 공간을 엿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동생이 겪었을 고통의 흔적을, 그 알 수 없는 심연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도덕적인 잣대보다 훨씬 더 컸어요. 지아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하지만 너의 마음을 알고 싶어.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일기장의 낡은 표지를 천천히 펼쳤어요. 종이에서 희미하게 오래된 책 특유의 냄새가 났고요. 얇은 종이의 질감이 손가락 끝에 생생하게 느껴졌답니다. 첫 장부터 우진의 글씨는 마치 필사의 비명처럼 찢겨져 있었어요. 거칠고 날카로운 필체는 마치 그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글자 한 줄 한 줄마다 온 힘을 다해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고요. 잉크가 번진 곳도 여러 군데 눈에 띄었답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시선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쓰여 있는 한 문장에 멈춰 섰어요. 누나의 사랑은 나를 질식시켰다. 나는 숨 쉴 수 없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다. 제발, 제발 자유를 달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아의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폐 속으로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는 듯 숨이 막혔고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질식이라니? 감옥이라니? 내가 우진이에게? 그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눈앞이 흐릿해지고 귀에서는 웅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손에 쥐어있던 일기장이 마치 뜨거운 숯덩이라도 되는 양 후끈거리는 것 같았어요. 지아는 거의 기계적으로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한 장, 또 한 장,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용은 더욱 절규에 가까워졌어요. 곳곳에 휘갈겨 쓴 글씨들은 우진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고요. 때로는 글씨 위에 물방울 자국처럼 보이는 것이 번져 있는 페이지도 있었답니다. 아마도 우진이 글을 쓰면서 흘린 눈물이었겠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에 박히듯 들어온 또 다른 문장이 있었어요. 명문대 누나의 꿈일 뿐이야.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 붓을 잡고 싶었다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예술이었는데 누나는 그걸 알아주지 않았어.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지. 누나의 기대가 나를 짓눌렀어. 매일 밤 나는 내가 아닌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며 울었어. 그 글자 하나하나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어요. 지아는 마치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답니다. 자신이 동생을 위해 바쳤던 모든 희생과 헌신이 우진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모든 노력이 사실은 그를 파괴하는 독이었음을 깨달은 순간 지아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나는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우진이는 내가 아니라 나를 잃고 싶어 했구나.
그녀의 세상은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너무나 세게 깨물어서 입술 안쪽 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조차도 지금 그녀가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결국 그녀는 더 이상 터져나오는 통곡을 참을 수 없었어요. 흐엽, 으흑, 우진아. 작게 새어나오던 흐느낌은 이내 목이 터져라, 울부짖는 통곡으로 변했고요. 그녀의 손에서 낡은 일기장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일기장은 병실 바닥에 뒹굴었고 지아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세상이 온통 무채색으로 변해버린 것 같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어요. 며칠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병실의 공기는 왠지 모르게 무겁고 차가웠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 속을 맴돌았고요. 기계들의 규칙적인 삐 하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지아는 우진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꺼풀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혹시라도 우진이 눈을 뜰까봐 그 순간을 놓칠까봐 차마 잠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 밤낮을 거의 세우다시피 했고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 마치 희미한 꿈속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우진이 아주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어요. 그의 시선은 여전히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는 듯 공허하고 흐릿했지만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지아의 심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지아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고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쫙 퍼지는 걸 느꼈어요. 우진아, 우진아, 드디어 눈을 떴구나. 이렇게라도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내 눈을 바라봐줘. 제발. 지아는 잔인하게도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집착적인 사랑이 얼마나 무모했고 우진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처절하게 인정해야만 했어요. 그동안 그녀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우진을 옥죄고 병들게 한 독이었다는 사실을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왜 이제야 이걸 깨닫게 된 걸까? 하고요.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걸고 그에게 다가가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조심스럽게, 너무나 조심스럽게 우진의 앙상한 손을 붙잡았어요. 우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아는 우진의 침대 곁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병실 바닥이 무릎뼈를 아리게 했지만 그런 통증은 지금 그녀의 마음속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떨려왔어요. 그저 피투성이의 심장으로 진심을 토해냈을 뿐이었어요. 눈앞의 우진이 너무나 가녀리고 위태로워 보여서 차마 그에게 직접 시선을 맞추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던 걸까?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그 핑계로 너의 삶을 이렇게 망쳐버렸어. 누나의 사랑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게 다라고 믿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너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착각했어요. 어리석게도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한 번도 진심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내 눈빛이 점점 쓰러져 가는 걸 보면서도 그저 괜찮을 거라고, 내가 더 노력하면 된다고 그렇게 외면했어요. 누나의 욕심으로 나만의 틀에 너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 했어요. 마치 족쇄처럼 너를 옥죄고 내 숨통을 막았어요. 널 사랑한다는 핑계로 사랑이라는 그 이름 뒤에 숨어서 너의 모든 걸, 네 삶을 망쳤어요. 용서해줘. 우진아, 제발. 이 못난 누나를 용서해줘. 제발, 흡. 지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운 흐느낌으로 변해갔어요. 병실 안에는 그녀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싸늘했던 우진의 눈동자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스쳤어요. 마치 잔잔한 수면에 작은 돌멩이가 떨어진 것처럼요. 그의 텅 비어있던 눈빛에 아주 희미하게 초점이 맺히는 듯 보였어요. 지아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어요. 그의 눈동자가 정말 자신을 바라보는 건가 하는 아주 작은 희망이 생겼거든요. 누나의 진심 어린 눈물과 고백이 그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아주 조금씩, 아주 느리게 녹여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얼어붙은 강이 봄 햇살에 서서히 금이 가듯 말이에요. 우진은 아주 천천히, 마치 무거운 짐을 드는 것처럼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의 손은 너무나 창백하고 가늘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지아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더듬었어요.
그 촉감은 너무나 가볍고 조심스러워서 마치 닿을 듯 말 듯한 기분이었어요. 지아는 그의 손길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고요. 그의 눈가에도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투명한 물기가 차오르는 듯 보였죠. 누나? 아주 작고 갈라진 듯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한 단어에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슬픔과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듯 했어요. 지아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온몸의 힘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죠. 오랜 시간 상처로 얼룩졌던 두 남매는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용서하며 치유하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용서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깊은 상처와 오랜 아픔이 남아 있었고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마치 깨진 도자기를 다시 이어붙이듯 비로소 서로를 향한 진정한 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어요. 병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동이 트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것 같았어요. 이제 막 시작되는 아주 긴 여정의 첫걸음이었어요. 몇 주가 그렇게 흘렀어요. 병실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도 이제는 왠지 모르게 익숙해졌을 때쯤 우진은 드디어 병원을 나설 준비를 했어요. 지아는 우진의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도 가슴 한켠이 뭉클하고 또 아련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병원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따스한 가을 햇살이 둘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바람에서는 은은한 풀내음이 섞여 불어왔고요. 이제 막 시작된 재활과 심리치료의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할 거라는 걸 지아는 직감했어요. 하지만 지아는 더 이상 우진에게 어떤 기대도 강요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었어요. 그저 우진의 곁에서 묵묵히 그를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었죠. 우진이 퇴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아는 오랫동안 자신을 얽매고 있던 낡은 공장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기름 냄새와 쇳가루가 자욱한 공장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더 이상은 그렇게 무겁지 않았어요. 낡고 삐걱거리는 기계들이 내뿜는 소음 속에서 지쳐가던 그녀의 영혼은 이제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다고 조용히 외치고 있었어요. 퇴직서를 제출하는 지아의 손은 조금 떨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낡은 공장 문을 마지막으로 닫고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바람은 오히려 지아의 마음을 상쾌하게 씻어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왠지 모르게 홀가분한 마음에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지냈던 빛바랜 붓들을 다시 꺼내들었어요. 창고 깊숙한 곳,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속에서 발견한 붓들은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그녀의 손 안에서 생기를 되찾는 것 같았어요. 꾹 다물었던 입술이 살짝 위로 올라가며 미소를 지었고요.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펼쳤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채웠고요. 스케치북 위에 그려지는 선 하나하나에는 이전에 억눌렸던 감정들이 자유롭게 흘러넘치는 듯했어요. 그녀의 그림에는 차가운 새벽 공장 풍경부터 따스한 우진의 미소까지 지아의 모든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우진 역시 남들의 시선이 아닌 온전히 자신만의 꿈과 속도를 찾아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어요. 지아의 그림을 우연히 보게 된 우진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누나, 이 그림 정말 예쁘네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을 때 지아는 우진의 얼굴에 번진 작은 미소를 보며 가슴이 찡했어요. 그렇게 우진은 미술학원에 등록해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학원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코끝을 스치는 물감 냄새와 붓이 종이에 스치는 소리는 그에게 묘한 안정감을 안겨주었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던 붓질이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매 순간 그는 온몸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한다는 기쁨을 느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책상에 앉아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의 손은 자유로웠고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졌어요. 비록 명문대생의 길을 포기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평온해 보였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작은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누나, 저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해요. 우진의 나지막한 고백에 지아의 눈가에는 금세 촉촉한 물기가 서렸어요.
그녀는 말없이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답니다. 두 남매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진정한 사랑과 자유,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길고도 험난한 여정을 함께 시작한 거예요. 과거의 비극적인 오해를 넘어선 그들의 재회는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이 성숙해지는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어요. 서로에게 가장 깊은 의미의 가족이 되어주기로 한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말보다도 굳건하고 따뜻했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한 이지아와 나무진 남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찾아가는 성장의 의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